Hi, I'm Pat Gelsinger, VMware CEO. The Virtual Cloud Network is the networking foundation for a hyper-distributed world. It provides pervasive end-to-end connectivity for apps and data wherever they are located, from the data center to the cloud or at the edge. The Virtual Cloud Network creates a consistent environment in which security is inherent and not bolted on or after the fact. The Virtual Cloud Network moves the intelligence that traditionally rested in hardware into software. It enables companies to more quickly aggregate, automate, and draw insights from their applications and dat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라이브 안녕하십니까? 네, 더라이브 VM웨어 소셜 라이브 방송. 네, 2018년 7월 17일 오늘 또 여러분 뜻깊은 날 제헌절입니다. 아셨습니까? 아 그래요? 아, 네. 제헌절날 고맙습니다. 네, 법이죠. 기준을 만드는. 네, 근데 또 VM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서버 가상화에 대한 기준. 그리고 또 NSX 니시라 있죠.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사가지고 네트워크 가상화에 대한 기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아시죠, 여러분?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의 기준. 어디다 물어봐? 네. VM웨어에 물어봐. 그리고 본사에다 물어보기 힘드시면 코리아한테 물어보세요. 저희는 한국말로. 네. 네, VM웨어 코리아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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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특별히 올해가 VM웨어 20주년입니다. 20주년. 여러분 다들 축하의 박수들 보내주시고. 네네. 네. 그리고 또 이따 방송에서 나오겠지만 20주년에 그 다음 20주년을 위한 키워드를 또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VCN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VCN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네. 제 얘기만 했네. 저는 오늘 도안구고요. 일단 같이 이런 거지 뭐. 네, 오늘 같이 할 정석호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VM웨어 코리아의 정석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자기 소개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짧고 굵게. 네, 여기가 아셈 타워의 10몇 층인데요. 일단 10층 위에 있습니다. 요 밑에 네트워크 쪽 하는 CMO사가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다가 약간 올라왔어요. 이직이죠. 네. 네트워크 쪽 네, 여러분들이 네, 네. 반가웠던 그쪽 출신이라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하다 말았는데 네. 제가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라고 새로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기사 검색하시면 딱 나와요. 근데 했더니 그게 또 이상한 비행기 기종이 나오더라고요. 비행기 기종요? 북한 풍계리에서 저기 핵 그 폐기할 때 아. 그 비행기가 VCN 다시 뭐로 돼? 아주 의미 있는 키워드라는 거 한국한테도 역사적인 회사야, 진짜. 진짜 어제 그 검색해보고. 전 그거 진짜 몰랐어요. 네, 저희 검색해보다 알았어요.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오늘은 20주년이기도 하고 진짜 역사적인 VCN 용어 키워드. 정말 역사적이네요. 저기 놀랐어요. 공군에 그 우리나라 직항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네. 태워가지고 네. 취재단들. 근데 VCN 나와요. 다시 보라고. 와, 내가 진짜 멋진데 이런 얘기죠. 찾아보겠습니다. 네, 얘기했는데 참 VM웨어에 대해서도 다 아시긴 하는데 좀 간략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VM웨어는 그 과거에는 그 서버 가상화, 네, 서버 가상화를 주로 하는 업체였는데 지금은 뭐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까지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고도화하는 것까지 해서 최근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데이터 센터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저희가 소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서버 가상화 쪽만 하다가 지금 데이터 센터 전체 가상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되게 재미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올 건데 또 이쪽에서 또 댓글을 잘 달아주시거나 이렇게 좋은 질문 있으시면 또 경품도 마련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따 댓글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그런 것도 Q&A는 약간 방송하고 한 20분 있다가 좀 올라오는 질문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니시라라든가 이런 거 인수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진짜 이게 뭐 가상화, 서버 가상화 하다가 네트워크 가상화도 인수하셨는데 고객들한테 그 두 개가 같이 결합되면 어떤 이점들이 있나요? 그 뭐 이따가 이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이제 저희가 서버 가상화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이제 서버를 이제 가상화하는 네네. 이제 그걸 이제 주로 비즈니스를 했었고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니시라를 인수를 하면서 그 가상화를 하는 영역을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네트워크까지 이제 확장하는 이제 네. 그런 형태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하면서 데이터 센터 전체를 가상화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서버 쪽이었지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전체를 아우를 수 맞습니다. 있는 걸 하게 됐다. 그래서 그 역할이 중요해서 바로 올라오신 건가요? 이건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됐네요. 네네. 네네. 그러면 오늘 진짜 실은 주제가 이제 SD-WAN, NXS, SD-WAN 이런 거였는데, 그럼 오늘 큰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약간 좀 어떤 내용을 얘기하실지 좀 간단히 네네.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그 VM웨어가 어떤 이제 회사이고 또 네네. 어떤 부분을 이제 영역을 이제 조금 포커스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SD-WAN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이제 VM웨어가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어떤 영역의 사업들을 좀 드라이브 하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SD-WAN을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사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네. 작년부터 이제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걸 이제 적용을 해서 어떤 비즈니스에 활용을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뭐 디지털화한다 혹은 디지털 비즈니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IT 관점에서는 기업의 그런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를 어떤 그릇, 저희가 이제 IT 인프라라고 얘기하는 그릇에 올려서 서비스 할 건지에 대한 사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굉장히 많은 리퀘어먼트가 있을 건데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그릇을 저희는 이제 그 디지털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파운데이션. 네네네. 그래서 그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IT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그릇을 저희가 디지털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VM웨어는 그 디지털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최적의 디지털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부분에 포커스를 하고 기업이 이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줄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전체적인 이제 비전이고요.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3가지의 그 레이어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계층이 있다라고 보는데 맨 밑단에 이제 그 인프라단, 실제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장비가 있고 이제 거기에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 이제 요것들을 어떻게 섞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실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 서비스는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프라는 숨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건 애플리케이션인데 그 밑에는 이제 밑에는 사실 엄청난 인프라팀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인프라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 과거에 운영하던 어플리케이션들을 여전히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 또 최근에 저희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사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세이지포스트닷컴도 있고, 그렇죠. 오피스 365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 담을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해지는 거고 결국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는 사실은 이제 최종 사용자들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사용할 거거든요. 그 디바이스도 또 종류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모바일 디바이스도 있고 데스크탑 뭐 노트북도 있고 OS 종류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any 디바이스, any OS, any 디바이스 그 위치에 상관없이 기업들이 원하는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만드는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드는 게 이제 저희 VM웨어의 비전이고 VM웨어가 얘기하는 디지털 파운데이션의 그림이죠. 진짜 요즘 옛날에 들으신 요즘 유비쿼투스 세상에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약간 좀 너무 우린 빨리 쓴 건가요? 유비쿼투스란 용어? 과거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가 기사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20년 전쯤에 이제 신문에 20년 후에 우리의 세상 해서 뭐 거의 뭐 이렇게 그림으로 사파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그 손바닥에 이제 조그만 TV 전화기 같은 걸로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이게 자동으로 막 움직이고
위성통신하고. 그렇죠.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굉장히 허무맹랑할 것 같은 그 그림들의 아, 70%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70%. 네, 모바일 저희 네네. 단말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자동차도 지금 거의 반자율 주행 그렇죠. 네, 가능하고 있고 AI 다 나와 있고 글로벌 통신 다 되고 그것만 안 됐네요. 순간 이동이라든가. 자동차는 아직 안 날아다니잖아요. 저기가 저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양자 컴퓨팅 얘기 나오길래 그게 뭐예요? 했더니 자기가 학생 때 그분이 이공계였는데 네네. 교수님이 이거를 분필을 벽에다 던지면 통과하는 게 양자역학이야 이랬대요. 뭐라고? 일단 그런 약간 개념.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긴 네,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도 오고 막 요즘 이제 컴퓨팅 쪽도 이제 다른 이슈. 근데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 구름 클라우드 이슈도 네네네. 나오고 진짜 말씀하신 사스도 나오고 어떤 디바이스든지 지금 종류도 엄청 많고. 다 지원해야죠. 저도 이제 디바이스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근데 진짜 말씀하신 네.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것 같아요. 서비스하고 그 동일한 것만 있어요. 쓰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저도 이제 노트북을 회사에서는 지금 맥북을 쓰고 있고 네네. 집에서는 뭐 당연히 윈도우즈 음. PC를 쓰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은 플랫폼이 달라져도 사실 기업에서 쓰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은 똑같잖아요. 네. 그게 다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저도 음. 일할 때.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준비하신 것처럼 그러면 원래는 여기 니시라라는 회사를 샀는데 네네. 최근에 또 벨로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작년에 사셨잖아요. 네, 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SD 웬도 이제 더 지원을 잘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좀 그런 걸 좀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또 고객분들이 진짜 네네.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슬라이드를 조금 넘겨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사실 작년 말에 네네. 뭐 보니까 이제 기사에는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 해가지고 이제 뭐 글로벌 그 뉴스에는 짜잔.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벤트해서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인수합병 이렇게 뉴스를 쭉 다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VM웨어가 이제 벨로 클라우드를 인수했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인수한 벨로 클라우드는 2012년에 설립이 된 회사고요. 벤처네 스타트업 몇 년 안 됐는데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외국은 엔터프라이즈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SD-WAN 솔루션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정말 포커스해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크 벤처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기술 관련된 네네네. 걸 가지고 있는 네. 벤처 기업이고 그 기업인데 시장에서 아마 저희가 보니까 마켓쇼 1위더라고요. SD-WAN 관련해서. 네. 굉장히 강력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저희가 작년 말에 인수를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인수하게 되면 보통 왜 샀다 이런 내용 목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니시라도 사고 뭐 NXX도 명품으로 또 이제 뭐 네트워크도 꾸준히 이제 더딘 그러니까 전용 장비 업체들이 뭐 워낙 네트워크는 또 이기종이 많고 근데 이제 계속 통신을 해야 되니까 서로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더 복잡하더라고요, 의외로. 맞습니다. 네.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끼리 하는 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해왔는데 또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이거 또 샀네 했을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보면 뭐가 있을 거로 보세요? 사실 이제 저희 VM웨어가 벨로 클라우드를 인수했을 때 사실 업계에서 반응이 막 이런 반응이 좀 많았었대요. 왜 샀을까? 네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전에 이제 좀 약간 그려놓은 이제 큰 그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니시라를 인수를 해서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가상화, 네네.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다면 데이터 센터 바깥에 혹은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혹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혹은 이제 지점 간에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네네. 전체적인 큰 네트워크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벨로 클라우드 같은 이제 SD-WAN 회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적당한 시기를 봐서 저희가 인수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이쪽 VM웨어가 인수해서 더 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개인적으로 보면. 네, 그럴 수 있을 왜냐면 것 실제는 같은데. 니시라 인수됐을 때 네. 그 2012년인가 13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시모사가 거의 되게 긴밀히 인수합병 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외신에. 네.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VM웨어가 싹. 그 표현은 네. 싹. 그래가지고 완전히 시장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깜짝 놀랐죠. 친구였는데. 근데 갑자기 누가 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 쪽에서 사게 되겠죠? 네트워크 회사니까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서버 가상화했던 VMware가 싹 낚아채기에 성공. 이래가지고 이게 그치. 네트워크 또 연결돼야 되는 이슈가 있고 항상 이제 뭐 업무 애플리케이션 할 때마다 이제 그 네트워크 쪽 관련된 게 보안하고 같이 필요하니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막 공격적으로 좀 나오고 그 당시는 사실 업계에서는 니시라는 시간이 지나면 네, 시모사가 인수를 할 거다라고 다 업계에서 그렇죠. 네,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전격적으로 저희가 인수를 했죠. 옛날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따도 얘기했지만 데일 테크월드 갔는데요. 예전에 그 VM이나 EMC 같은 데서 인수합병 규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 버추얼 캐피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CVC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코퍼레이트 VC. 인텔 출신이었어요. 인텔 캐피탈 출신. 근데 그분이 진짜 이번에도 살아계시더라고요. 데일에도 갔는데. 그래서 자기 VC 얘기를 하는 거야. 요즘 뭐 투자하는지. 근데 그분이 산 거거든. 인수합병 했을 때. 보고 니시라 살 때. 네. 근데 아마 이번에도 대회에 들어가셔서도 힘을 발휘하는 거 보면은 긴밀한 협력 그분이 하고 계시는 거 보고 저래서 또 저 필요한 걸 또 싹. 요거 싹은 요거 진짜 좀 약간 좀 쓱배송 같은 건가요? 스틸하는 느낌이 좀. 그렇구나. 저희 다 돈을 주고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거니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니시라 같은 거를 사고 그러면 이제 뭐 벨로 클라우드처럼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데이터 센터 말고라도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어떤 지점이라든가 상황들 이런 것까지 되면 진짜 큰 변화도 있나요? 사실 이제 SD-WAN을 저희가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갑자기 저희가 이제 그 SD-WAN 이점을 설명드리기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뭐 VMware를 알고 있는 분들도 이게 SD-WAN이 왜 네, 그렇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11월에 사신 거라 네. 어떻게 보면 6개월 지나겠지만 그래도 되게 빠르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상황은. 그렇죠. 예, 저희가 6개월이면 사실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고 나서 제품을 출시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저희가 이제 제품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브랜드를 다시 통합을 하고 전략을 통합을 하고 인수합병 이제 어나운스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빠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WAN을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SD-WAN이 뭐 어떻게 다른 건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와일드인가 이거? 로컬 에어리어. 그러니까 랜은. 랜. 랜은 와이드 아닌가요? 그렇죠. 저 야거에 좀 약해서. 그러니까 넓은 거. 어떻게 보면 뭐 국내에만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외로 나가는 거를 랜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아마 네트워크 관리자분들도 랜 담당이 있고 웬 담당자분이 있죠. 글로벌로 나가는 망 담당하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짜 그쪽 시장도 오랜만에 저도 들어보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그 과거에 네네. 저희 이제 통신 기사 설비 자격증을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준비할 때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뭐 광대역, 뭐 네네네. 아니면 이제 뭐 로컬 통신, 뭐 이런 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얘기를 조금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솔루션 얘기 조금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하고 이제 뭐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혹은 이제 광대역 통신망 그다음에 이제 지역 통신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랜이라고 하면 건물 안에서 혹은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모든 이제 통신을 다 이제 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그 데스크에 나와 있는 저 USB 케이블 저거랑 연결되어 있는 이제 통신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RJ 옛날이네요. RJ45 케이블 맞습니다. 끼는 거면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 아셈 타워다 아니면 요거는 랜으로 보면 그렇죠. 되는 거고 이 아셈 타워 말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거하고 한다. 큰 개념으로만 보면 그걸 랜으로 볼 수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그 네트워크를 혹시 전공하지 않으셨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인프라니까 보통 도로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랜은 이 도시 안에 있는 도시 내에 있는 일반 도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웬 같은 경우는 이제 광대역 통신망이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이제 고속도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도로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도로를
이 교통 흐름을 통제하는 이 교통 체계도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약간 이해를 좀 담고 담으면 예, 훨씬 좋으시네요. 가시면 네, 훨씬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멀리 연결하는데도 누구는 우린 빨리 하고 안정적으로 가야 돼. 고속도로 타시면 되고. 맞습니다. 아, 우린 돈도 없어. 좀 돌아가도 돌아가야 돼. 돼? 그럼 국도 타시면 타시면 돼요. 네, 네. 어. 아주 많습니다. 국도 사실 그러시네요. 많거든요. 도로를 이해하면 네트워크 네. 구조가 네, 딱 네. 맞죠. 네, 네. 제가 예전에 그것도 알려줬어요. 누가 라우터하고 그 스위치하고 차이. 누가 알려주셨어요? 아니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네트워크 취재할 때 어렵게 하니까 우체국 있잖아요. 아, 우체국에 굉장히 많이 비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트워크가 쏙 들어와요. 그럼 우체통 계시잖아요. 에그리게이션. 엣지망이야 거기. 거기다 뭔가 넣어. 그러면 배달 부분들이 그걸 갖다가 여기 저기 시청 앞에 저기 우리은행이죠 저기. 그죠? 이 그- 한국은행 건물 거기. 그 우체국 집 신세계백화점 여러분 다 집중. 아시죠? 남대문 가서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거기 집중구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거기 가면 그 우편물이 다 모이죠. 전국으로 다 흩어져요. 그래서 보낼 때 집에다 먼저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중앙 집중국에서 각 지역. 지역에 있는 집중국을 그러니까 보내죠. 서울에 있는 걸 충청도로 보낸다. 그럼 대전은 어디에 보낸다. 이게 라우팅하는 거야. 라우팅. 네. 그다음에 스위치는 충청도 안에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스위치. 이게 쏘고죠. 맞습니다. 라우터하고 스위치하는 역할이 그렇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큰 도시 위주로 보내면 우리는 라우팅한 거고, 스위칭은 거기서 더 들어간 거고, 뭐 세부적으로 가면 이제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좀 네트워크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안 하시고 큰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고요. 네트워크 에센셜 방금 마스터 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라우터하고 스위치, ред하고 웬 마스터했으면 이제 네트워크는 거의 끝난 거 제가 같은데. 게임방 하면서 저기 네트워크 에센셜 MCSE 자격증 할 때 저도 땄는데 원서 옛날에. 네트워크 에센셜 읽었었어요. 그 원서. 네, 저도 집에 이만, 있는데 못 버리겠더라고요. 아까워서. 네. 진짜 비싸요. 지금도 개념을 잡는 거라 좋은 정리는 굉장히 잘 됩니다. 네. 무슨 얘기까지? 왜 네네. 왜 이게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웬을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기존의 이제 웬을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정의한다라는 개념이 네네. 적용이 된 게 SD-WAN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스디웬 같은 거 고객들도 좀 있어요? 글로벌하게는 사실 이제 요 개념이 정립이 된 게 2014년도에 정립이 됐고요. 2014년도 이후에 2016년도서부터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미 있게 도입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 네. 작년부터 이제 실제 프로덕션 환경이 대규모로 구축이 되기 시작했고요. 가트너가 예측하기로는 2019년 정도가 되면 전체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약 30% 정도가 SD-WAN을 적용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빠르네요. 굉장히 속도들이. 빠르죠. 예, 이게 기다렸던 그만큼 거다 이거네 어떻게 보면. 목말라는 고객들 거죠. 입장에서는 안에서는 어떤 네. 혁신도 하고 뭔가 다 해냈는데 꼭 우리가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진짜 유럽 지사도 있고 유럽 지사에서 또 흩어지고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진짜 뭐 되게 다양한 사업 점포도 열 수 있고 리테일 같은데 뭐 근데 그분들한테는 큰 국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좀 더 세밀한 영역에 더 필요했었는데 그게 딱 적기가 맞았군요. 네. 또 믿을 수 있는 또 VM웨어가 내주니까. 저희가 또 이제 더 잘 만들어서. 혹시 그러면 NSX 팀하고도 일 많이 했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왜 인수합병하고도 잘 됐나 봤더니 네트워크 쪽에서 똑같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를 하던 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인터페이스 열었으니까 니네 어떻게 해줘? 우리 여기가 역할할게. 네가 해줘.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쓸만한데? 그 뒷부분에 이제 또 실제 저희가 제품 얘기하고 기술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저희 그 아까 도입부에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이제 저희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한 네네. 비전 그다음에 그림들을 조금 설명드릴 텐데 네네. 그 부분을 들으시면 정말 VM웨어가 왜 니시라에 이어서 벨로 클라우드를 인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인수했을 때에 실제 사실은 의미 있는 고객한테 의미 있는 그림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조금 더 잘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다음 쪽 슬라이드는 또 어떻게 되죠?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많군요. 아마 굉장히 익숙한 그 회사 로고들이 많으실 네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딱 보니까 지금 AT&T하고 스프링포 딱 눈에 띄거든요. 네. 통신사들하고도요? 그렇죠. 네. 오, 이례적이네요. 근데 아마 들으시면 네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 이제 통신사들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로 진출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협상도 하긴 하고. 네네네.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점포를 하든 뭐 할 때마다 네트워크 통신사들 또 해외 나가려고 하면 또 글로벌 통신사들. 예전에 여의도에 그런 회사들 많았거든요. 글로벌 통신사들이 여의도에 많이 있었어요.
그 예전 망고고 직장. 네네. 이런 얘기하면 BT 코리아 분 되게 네네. 여유로워. 데이콤 출신이 거기 가가지고 행복하시다고 그랬어요. 저도 과거에 이제 데이콤을 가끔 방문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그렇죠. 네, 직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진짜 이쪽에서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고객하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고객 네, 보면은. 맞습니다. 네. 이게 좀 달라요? 엔터프라이즈 고객 쪽하고 그러니까 벨로클라우드의 그 SD-WAN 같은 게 엔터프라이즈 기업들한테 주는 이점하고 지금처럼 말씀하신 뭐 AT&T라든가 스프린트라든가 또 뭐 국내 같은 내용은 국내외 통신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데랑 주는 이점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조금 드리려면 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네트워크에 대한 종류, 그러니까 랜하고 웬하고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네. 두 가지의 이제 특징들이 있고 역할이 영역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는 웬 환경을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이제 정의한다라는 이제 SD-WAN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얘가 지금 적용되는 그 구간이 어딘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가 네트워크를 하려면 이제 통신 외부로 나가려면 이제 통신 사업자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전용망을 저희가 네. MPLS망을 뚫게 되는데 전용망이 있고 여기서 지사를 연결하든 아니면 해외 지사를 연결하든 네네. 아니면 클라우드 사업자로 연결을 하든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경로가 생길 텐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결한 이 중간에 대한 그 네트워크,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웬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환경은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의 인프라가 아닌 거예요. 안에다가는 빌려 쓰는 빌딩에 거죠. 만약 빌딩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장비를 뭐 CP 장비든 뭐 해가지고 내가 사서 구축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했는데 막상 우리 지사를 연결하거나 또 해외로 나가거나 뭐 할 때마다 나가는 망까지 내 돈이 많아가지고 내 망을 다 깔면 되는데 그러면 뭐 좋죠, 사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 그 망을 이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네네. 어플리케이션도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최적화를 SD-WAN이 해주는 역할을 기업한테는 제공하는 거고 이따 이제 다시 또 자세하게 네네. 설명드리겠지만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관점에서는 과거에는 사실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제 굉장히 큰 비즈니스 모델이 망을 임대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장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잘 됐는데 네네네. 지금은 사실 그거 가지고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가면 부가가치 상품 만든다고 맞습니다. 그 팀이 막 고생 많이 한다고 맨날 이미 망은 다 깔려 있잖아요. 네네. A사, B사, 뭐 C사의 통신사들이 이미 다 망은 깔려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통신 사업자 중에 어떤 사업자를 고를 거냐. 결국 가격 싸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제 밸류 에디드된 뭔가 서비스 모델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SD-WAN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대형 통신 사업자들이 저희의 이제 벨로 클라우드를 가지고 추가적인 이제 SD-WAN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보면 그런 고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망에 대해서 할 때는 뭐 우리나라 국내 통신사들, 국주간 통신사들하고 협력하면 됐는데, 지사하고 협력하려고 할 때면은 그 여의도 같은 데 가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그 통신 지사장님들이라든가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제 미팅 하면서 우리가 유럽 쪽으로 가거나 아프리카 쪽으로 어떻게 망을 뚫으려고 해서 서비스를 런칭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쪽하고 연동이 돼야 되나요? 막 하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엄청 고민이죠. 만약 거기에 그 통신사의 인프라망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예전에 그런 고객이 있었어요. 자기가 웬 담당인데 갑자기 랜 담당이었어. 랜 담당을 받는데 배가 아파하시는 거야. 왜요? 자기가 웬 담당인데 맨날 출장간다. 자기는 불려가봐야 집안인데 그렇죠. 그분은 맨날 뭐 빌딩 안에 몇 층 올라가는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가는 거야. 해외로 막 날아다녀. 그래서 그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저희들이 먼저 아프리카랑 건설, 중동의 플랜트 수출 막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근무하는 국내 그 기업이 나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지. 그래서 자기는 실제로 처음에는 너 어느 업무 할래? 했더니 처음엔 좀 그냥 랜이요라고 하는 순간적인 선택이 자기 그냥 국내에서만 있고 그 친구는 그냥 웬이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지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웬 그 구간을 뚫으려면 사업자에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제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그 최종 이제 그 단말단 그게 뭐 전 세계 어디든 거기 가서 통신을 뚫을 때 양방향이 서로 이제 그러니까
설정들을 맞춰가지고 네. 터널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들이 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정확히 망들은. 업무를 봐야 되고 이제 진짜 아까 사람이 말씀하신 가야 돼요. 애플리케이션 네, 그런 걸 쓰려면은 진짜 안정적이고 사용자 인증이 돼 있어야 하고 또 보안 문제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네. 속도 문제라든가 이렇게 하려면 일단 망이 깔려 있어야 깔려 있어야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도로를 먼저 닦는 역할을 하시는 거로 맞습니다. 보시면 네, 되네요. 네, 네. 뭐 니네 애플리케이션 하고 써봐야 우리가 도로를 안 닦아주면 안정적으로 아무 못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옛날에도 그런 업무들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벨로 클라우드처럼 이렇게 하면은 좀 뭐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존의 이제 웬 환경을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기업들이 어플리케이션 그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퍼블릭 클라우드도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VoIP도 많이 쓰고 네네. 뭐 대부분의 현재 기업들이 VoIP 다 쓰시잖아요. 네. 비디오 컨퍼런스 하시고 근데 비디오 컨퍼런스를 자사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안 하시잖아요. 웹엑스나 줌 같은 그렇죠. 사스 서비스를 쓰거든요. 네. 결국 그 서비스는 바깥에 있다라는 거죠. 아, 데이터 센터 밖에. 결국은 트래픽이 데이터 센터로 다 집선돼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웬 환경에 대한 이 트래픽이 점점 요구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량을 네네. 전용망 무한정으로 할 수 없으니까. 비싸니까. 예전처럼 요즘 최근에 트렌드 중에 그 유럽 통신사들이 클라우드 사업자하고 손을 잡거나 네네. 아니면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부가 사업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클라우드 사업을 좀 잘 대응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전 세계의 망을 갖고 있는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이런 고객 요구 사항들이 바뀌고 있는 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죠. 그럼 뭐 통신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국내 사업하는 통신사분하고 네. 글로벌하게 통신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또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업도 거고. 가능하고 네. 또 이렇게 역할도 또 달라질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옛날에 그냥 망만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지금은 다른 역할을 또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해주는 거죠. 통신사한테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른 역할 해줘야 엔터프라이즈 네. 분들한테 안 떠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통신사 입장에서도 VM웨어 우리랑 같이 한번 일해봐 이런 것도 고객들의 요구 사항도 바뀌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딱 이제 맞는 거죠 서로. 우리 그냥 이해관계가. 가만히 있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망 가격으로 저가 경쟁만 해야 되는데 약간 부가 서비스 차원에서도 협력하지 않으면 고객은 다른 데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네. 이런 벨로 클라우드라든가 VM웨어의 어떤 이런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이슈 상품을 네트워크. 이제 자사의 망에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그 뒤에 좀 그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SDN을 이야기할 때 아까 네네. 그 이 연결된 이제 구간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사 혹은 브랜치 오피스에서 데이터 센터로의 이 연결을 네. 기존의 그 전용선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비용이 저렴한 추가적인 뭐 인터넷망을 더 얹어서 하나 이제 큰 논리적인 웬 환경을 묶어주는 거죠. 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네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운데에서 이제 보신 대로 화면 보시는 대로 벨로 클라우드가 가운데 있고 네. SDN으로 데이터 센터가 있었는데 뭐 퍼블릭하고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 해외로 나가도 마찬가지. 일단 나간다 건물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웬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맞습니다. 이러네요. 네네. 국내에서도 좀 마찬가지. 꼭 해외로만 안 나가도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가면 웬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지금 이제 기업들이 기존의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환경이나 기존의 그 레거시 환경을 아무것도 안 바꿨다면 사실 네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점점 이제 이런 추가적인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는데 네. 일단 지사하고 본사의 네트워크를 기존에 연결해 놓은 게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대역폭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디오 컨퍼런스도 마찬가지고 VoIP도 이제 그 그래요? 라인으로 또 태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상 트래픽 계속 늘어난다고 했고 업무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일즈포스닷컴을 저희가 CRM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HR 시스템은 워크데이 쓰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파일 서비스랑 그다음에 저희 그 오피스 툴들은 오피스 365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 네네. 다 싸쓰잖아요. 저희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일즈포스닷컴이 원래 화상회의하는 오픈소스 네. 유명한 게 있었거든요. 얘가 인수했어요. 인수하고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없애버렸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CRM도 하고 글로벌하게 뭘 하다가 이제 컨퍼런스 방식이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외부 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건 바로 우리 업무에 넣어야지라고 하더니 그 프로젝트 없애버렸어요. 이례적이었어요. 이례적이에요. 오픈소스를 보통 인수하면은 기여하면서 그냥 내비두는데 네네네. 이분들은 좋았든지 이거를
써서 자기 서비스 붙였다는 얘기만 들렸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점점 이 애저 서비스 형태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 트래픽이 지역 혹은 지사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일단 본사의 데이터 센터로 와서 집선한 다음에 여기서 인터넷으로 나가야 될 트래픽만 인터넷으로 보내니까 네네네. 결국 사스 서비스 같은 이제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쓰기 시작하면 네네. 결국 데이터 센터와 지사 간의 트래픽의 요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컨텐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같은 비디오 컨퍼런싱도 늘어나고. 네, 파일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요구 사항이 그럼 뭐 네트워크망을 다시 우리 백본망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야? 그걸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요구 사항이 생길 수 있겠네요, 만약에. 사실 이제 저희가 한 2, 3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네네. 국내 이제 금융권하고 그다음에 공공 쪽은 네네. 망불리 때문에 데스크탑 가상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때 사실 이제 전국에 있는 금융권에 특히 이제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들 생보사 같은 경우에 전국에 한 200에서 한 300여 개의 브랜치 오피스가 있어요. 꽤 많네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미팅하러 이제 고객사를 이제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네. 저희 전용망 올려야 돼요? 이걸 가장 먼저 물어보세요. 한 5메가에서 10메가 다들 쓰고 네네네. 계시거든요. 그 지사마다. 네네. 이 정도도 사실 비용이 부담이 있는데 300개 정도의 브랜치 오피스잖아요. 곱하기 300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네트워크를 5메가만 다시- 올려도 고정 비용이 비용이 사실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또 고정 비용이 있네요. 월별로 통신 인프라를 내야 되니까. 고정 비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기존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그럼 퍼블릭 클라우드 쓰면 또 트래픽이 다 인터넷 또 나가니까 그 거기에 더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안에 있는 걸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그나마 또 이제 클라우드 또 쓰고 나오면은 또 더 나갈 때 또 네트워크 비용 내야 대폭이- 되니까. 네. 그 네트워크 쪽엔 진짜 이슈가 있네요. 또 이런 새로운 걸 좀 쓰긴 해야 되는데 비용 문제가 있는데 또 이게 또 고정이야. 고정 월정액 베이스로 아까 말씀한 대로 내니면 그냥 막 짱짱한 거 해줘도 뭐 영상을 보든 상관없는데 나가는 순간은 우리 망이 아니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를 네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뚫어놓으면 네네.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다녀도 어. 도로는 항상 그렇죠. 4차선으로 있거든요. 그럼 뭐 2차선으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네네. 일단 뚫어놨는데. QoS 해줘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사실. 그래서 제 기존의 이 레거시 웬 환경으로는 사실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바뀌어가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트래픽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맞추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어렵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이제 일단 이게 없던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통신사라 뭐 다양한 통신사들하고 협력 아니면 또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하고 협력도 하고 또 네트워크 장비는 또 개별적으로 또 막 다 사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말한 대로 웬 담당이 또 가서 그 장비 세팅도 해주고.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가서 세팅만 할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들면 300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300개 지점이면 일단은 장비가 300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각 사이트 갈 때 이제 하나씩 트럭에다가 만져줘야 되니까. 네, 스토리에 300개를 실을 수 없으니까 어. 한 수십 개씩 일단은 싣고 네네. 이제 도시 권역별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1대1로 계속 페어링하면서 계속 셋업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정이 바뀌면 구성이 바뀌면 장비가 바뀌면 그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가야죠. 네, 다시 가야죠. 네. 그래서 누가 맨날 그랬는데 보험업계는 전화해가지고 그분 퇴근할 때 PC를 제발 좀 꺼라. 아니 인텔이 예전에 이제 일반 그 칩에도 기업용 칩에는 원격으로 이제 부팅하는 기능을 넣었잖아요. 원래 네, 서버 있죠. 쪽에 네. 당연히 있었던 건데 그거 좀 약간 비싼데 V 프로였을 거예요 아마 그 개념으로. 그러니까 여기 관리할 수 있게 그러니까 끄지 말고 가라고. 켜놓으만 놔라. 그러면 우리가 다 원격으로 업그레이드 다 해줄 테니까 했는데 끝이죠. 끝인데요. 네. 그랬다가 반드시 끄셔야죠. 근데 이게 근데 그럼 껐다가 그 다음날 해도 되잖아 했더니 그게 아니라 보험 상품 요율이 바뀔 때 있거든요. 내려가야죠, 데이터가. 그럼 그 다음날 상담할 때는 요율이 이미 바뀌어서 그분이 어제 거로 계약하면 안 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바뀔지 몰라서 그 노티스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꼭 누구한테 전화해서 야 어디 PC 좀 켜라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 꼭 있었다고 했었는데 뭐 PC도 그런데 뭐 네트워크도 당연히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해외만까지 따지면 이게 장난 아니겠네요. 그럼요. 근데 국내도 이런데. 저희는 사실 이제 네트워크 장비를 만져봤으니까 네네. 그게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네, 알잖아요. 셋업할 때. 네네. 근데 실제
거기 들어가서 뭐 우리가 익숙한 UI로 셋업하는 게 아니라 다 CLI 커맨드 쳐가지고 네네. 다 세팅 맞추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 뭐 지역에 아무나 전화통 붙잡고 이거 해주세요라고 해도 사실 그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그렇죠. 엔지니어가 내려가서 그 장비를 연결을 하고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간단한 일도 아니고. 초소 인터넷 설치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실제 이거 기업용이라 기업에 네네. 있는 업무에 관련된 네트워크 보안장 장비 세팅이다 맞춰야 보니까 되고요. 네. 그것도 힘들다. 네. 애플리케이션도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점점점 환경이 중앙으로 바뀌고 모여서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네. 정작 좋은 거로 유연성 있게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에 맞게 사스를 도입했는데 정작 저것 때문에 속도는 느리고 그렇죠. 빠른다고 사스를 썼는데 왜 느리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럼 또 인프라에서 또 잘 손봐줘야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기자들은 그거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스. 그리고 이제 그 유저들이 조금 더 권한이 만약에 많은 기업들이라면 네네. 지사에서 이제 전화하죠. 그 인터넷망을 다이렉트로 열어주세요. 힘이 있을 땐 네. 근데 만약에 보안 사고 나면 이제 당신 큰일 책임져라. 나죠. 네. 그래서 열어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기존의 아키텍처로. 열어달라고 해도. 네. 기존에는 네. 쉽지 않다는 얘기. 데이터 센터를 일단 다 집선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안 장비 다 거쳐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열어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긴 예전에 저 취재하다 보니까 무선랜도 지방에서 쓰던 분이 본사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좀 바뀌었을 거예요. 보안 때문에. 그 보안 때문에 같은 회사 근무하는데 지방에 근무하신 분이 본사 왔는데 심지어 또 본사에 있는 분이 좀 지방 내려가서 네트워크에 세팅하는데 허가되지는 않은 IP. 그래서 네트워크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네. 벨로 클라우드에 저희가 이제 이점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아까 저희가 사실은 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게 됐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몽땅 소프트웨어 디파인의 네. 어떤 가치를. 네. 그러면 진짜 이런 거 도입하면 보통 고객이 이미 지불하고 있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진짜 클라우드를 도입하거나 이름이 또 클라우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왜 클라우드가 들어가는지 제가 이따 좀 그럼 말씀을 비용 드릴게요. 절감도 됩니까? 보통 네트워크 장비들은 비용 절감보다는 안정성, 형님 그렇죠. 안정성, 트래픽 좋아요. 처리, 네. 그리고 빨라요. 보통, 가격 싸다고 하면 그 쌌다가 보안 문제하고 속도 또 장비가 금방 고장나고 그러니까 제값을 주셔야죠. 막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비용 절감도 고객들이 여쭤보나요? 물어보시겠네요 일단. 당연히 고려하실 수밖에 없고요. 기업이니까 네. 기존에 쓰고 있는 인프라보다도 비용 절감 부분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고요. 네.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비용 절감도 절감이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지금 어플리케이션 환경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클라우드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사스형 앱도 써야 되고 어플리케이션마다 반드시 트래픽에 대한 성능을 네트워크 성능 보장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할 방법이 지금 사실 없었던 거잖아요. 기존의 레거시 웬에서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의, 그러니까 SD-WAN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쉽고 굉장히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는 게 SD-WAN의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는 이제 기업들 보면 이제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 한때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갑자기 미드웨어를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이 100억짜리 주문인지 10원짜리 주문인지 네트워크는 상관 안 했다 원래. 그렇죠. 상관하지 않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100억짜리 딜이면 정확히 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딜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트래픽과 그렇죠. 10원짜리 딜을 처리하는 트래픽이 동시에 간다면 네. 그렇죠. 네트워크 입장에서 사실 그 두 개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선입선출이에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처리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나 비즈니스 디시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 어떻게 10원짜리 딜 때문에 트래픽을 이거를 프라이어티를 줄 수 있어요. SDN에서는. 그렇게 하면 또 네. 더 중요한 트래픽을 더 먼저, 더 빠르게 보낼 수 있어요. 대학들이 즐겨 쓰는 그 QoS 이슈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럼 그런 QoS 같은 것도 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현이 네. 얘네는 엄청 비싼 장비 써야 되는데. 잠깐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계속 개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SD-WAN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특징들을 몇 가지가 같은 얼가 이제 정의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SD-WAN이면 뭐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SD-WAN이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컨셉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달라지는 점은 기존하고 이제 네네. 구조적으로 네. 데이터를 전송하는 영역과 컨트롤, 그러니까 제어하는 영역을 분리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컨셉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SDN 얘기 나올 때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웬에서는 SD-WAN에서는 뭐가 달라지냐면 기존에는 링크 바이 링크로 다 트래픽을 보내는 거였었거든요. 그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 링크에다가 붙이고 보내고 네. 데이터를 MPLS 전용망은 MPLS 전용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네. 보내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회전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여기는 빠르고 밑에는 거긴 굉장히 느리고.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SD-WAN을 이제 가트너 정의할 때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기존에 MPLS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둬. 근데 속도가 더 늘어나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망을 KT과 하나 연결해.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U+과 하나 연결하고 이렇게 브로드밴드가 네, 연결해. 그럼 이제 세 가지의 원지가 생기잖아요. 네네. 기존의 망은 20메가. 그러면 3.2G의 하나의 단일 웹망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아 논리적으로. 네, 이게 SD-WAN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제가 무거운 그러니까 이만한 트래픽을 보내는데 예전 네. 같으면 이 이만한 트래픽이 하나의 세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가지 그 패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글로 계속 뚜루루루 보내야 됐었어요. 구조상. 근데 지금 이제 SD-WAN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쪼개가지고 아 원래 패킷 쪽에서 알아서 모아진 데서 하면 됐는데 정작 인터넷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TCP/IP는 안 돼요. 그동안에 이게 망으로 플로 보낼 베이스거든요. 때는 한번 플로가 연결이 되면 네네. 그 플로로 그 데이터는 다 보내야 되는데 SD-WAN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걸 다 쪼개요. 저희가 쪼개가지고 가장 속도가 괜찮은 대로 계속 체크한 다음에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다음에 보내요. 근데 보낼 때 다 넘버링 다 붙여서 보내죠. 근데 받는 쪽에서 모아서 받아서 넘버링 붙어 있으니까 다시 재조합해서 하나의 이만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굉장히 신뢰성 있게 빠르게 그다음에 항상 실시간으로 이 링크 스테이터스를 체크하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만약에 20메가짜리 하나를 뭐 보낸다 그러면 네네. 그냥 MPLS망에서 간다면 그냥 거기로 네. 아니면 KT망을 탔다면 거기로 네. 그런데 지금은 요거 하나를 논리적으로 이제 묶어서. 하나의 네트워크망으로 인식을 하고 네. 알아서 잘게 쪼개서 필요한 대로 슥슥슥 흩어져서 간 다음에 모일 때만 조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TCP/IP랑 동일한 개념을 기존에 이제 흩어져 있는 거를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낸다 네, 하니까 기존에 웹망에서는 사실 이게 안 됐었거든요. 기존에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저희 벨로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핵심 기술이고, 이걸 이제 다이나믹 멀티패싱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네. 저희가 이제 DMPO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망을 쓰시든지 이제 흩어져서 가서 하니까 여러분들 과하게 망을 다시 올리시거나 그러니까 최저가에서 쓰실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 더 특징적인 거는 네네. 어플리케이션의 특성 혹은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파일로 미리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한 2,500개를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바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네네.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링크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프라이어티가 떨어지는 거는 조금 덜 속도가 나오는 대로 나눠서 보내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뭐 전체적인 네트워크. ERP라든가 이런 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고 메일이라든가 전자결제 같은 건 좀 빨리 하고 네, 맞습니다. 좀 더 그냥 인터넷 업무인데 보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건 약간 좀 천천히 가도 괜찮다. 네. 어떻게 보면 장비가 막 해서 했던 QoS 같은 걸 아주 유연하게 소프트에서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주는 거죠. 하는 거고 예전에 QoS는 말씀하신 대로 망 하나씩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로 엮어서 보내니까 네, 맞습니다. 굳이 그 어려울 때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다시 사야 돼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저희 네네.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망 안에 네. 게이트웨이라는 이제 그 어플라이언스 모듈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미. 어플라이언스에 예, 이미 서비스 사업자망 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사에서 올라가는 트래픽 중에 사스 쪽으로 나가는 트래픽 네. 혹은 인터넷으로 나가야 되는 트래픽이면 기존엔 다 데이터 센터 본사까지 집선돼서 올라갔잖아요. 네네. 이렇게 안 하고 게이트웨이가 딱 보고 이거는 인터넷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본사까지 안 보내고 바로 인터넷망으로 빼버려요. 역으로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사업자하고 협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쪽이랑 연결도 직접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속도도 네트워크 설계도 굉장히 다시 빨라지고. 바뀌어지고. 예. 그러면 이제 해외 나가는 망은 그럼 당신네 데이터 센터끼리도 당신이 이미 망을 다 뚫어놨으니 그런 거랑 쓸 수도 있고. 네, 고민하지 말라는 거지. 전 세계 어디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컨트롤 게이트웨이 같은 거 하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오케스트레이터가 네. AWS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AWS가 연결될 수 있는 전 세계 어디든 네네. 네, 지사에서 저희 엣지 모듈 하나 파워 전원 켜고 네. 버튼 한번 탁 누르면 바로
전용 웬이 SD-WAN이 딱 연결이 됩니다. 그 기업이 쓸 수 있는 게 네네, 바로 그냥 네. 요걸 이제 생기는 저희가 거네요. 제로터치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데 네네. 오던티케이션 키가 메일로 가거든요. 네네. 그거 딱 클릭하면 그 이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저희 오케스트레이터가 AWS 위에 다 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연결만 하면 인터넷에 네. 다 이니셜라이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왜 클라우드 하는 업체도 맨날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했더니 아니 도기자 악기가 달라. 다 그걸 잘 조율하고 다 봐야 돼 한눈에. 삑사리 내면 안 돼. 이건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사람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자꾸 이제 오케스트레이터 네. 이슈가 나오고 당연히 관리 화면이라든가 그것도 하나하나 뭘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네네.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깽깽이 소리 잘못 내면 너 뭐야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엣지 모듈이 이따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양쪽에 데이터 센터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사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양쪽이 통신이 될 거니까 음. 이렇게도 가능하시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데이터 센터에는 기존의 레거시 데이터 센터니까 그래도 여기는 뭐- 더 안 사고 싶다. 네네. 그러면 안 사도 돼요. 그 게이트웨이 사업자 게이트웨이를 저희가 지금 다 레디 시켜놨잖아요. 네네. 거기서 터미네이션 시켜가지고 기존의 레거시망으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구성이나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오히려 그럼 지금은 이제 글로벌 기업에 계신 분들은 관리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이런 자기 상황하고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라든가 통신사들이 뭐 클라우드 하는 사업을 하시든 네네. 이런 분들의 전 세계 네트워크망에 대해서 예전에 설계하고 구축했던 거랑 좀 다른 이슈들이 생기는군요, 이제.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 중간에 정말 구름이 되는 거죠. 중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난 모르겠고 이제 그 기업이 서비스하고 싶은 아니면 네네.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은 그 위치에서 네네. 위치에다가 사람도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조그만 엣지 모듈 하나 배달만 시켜놓으면 네네.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VM웨어 때문에 에이모사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얘기할 때도 여러분 에이모사에 있어요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네. 엠모사는 야 우리는 언제 줄 거야? 이런 얘기 나오겠네 당연히. 우리는 안 줘? 우리도 줘? 뭐 이럴 거 아니야.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네. 아, 약간 튕기시는 단계인가요 지금? 아니. 저희는 항상 이제 동일한 선상에서 협업을 하고 있고 아하. 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SP 사업자들 잠깐 말씀을 아까 네네네. 좀 드렸는데 네. 그 SP 사업자들하고 저희가 협업 모델이 이 저희 게이트웨이 장비하고 이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네. 그 전체 매니지먼트 UI가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랑 그 SP 사업자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SP에 올라와 있는 걸 쓰셔도 되고 네네. 클라우드 사업자 위에 올라와 있는 걸 쓰셔도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자하고 저희가 협업 모델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SP들하고 아까 또 초기에 협업 모델이 저기 생기는 이제 거예요. 이 사업 하실 때 이제 파트너를 초기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밑에도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통신사들도 있고 네, 엔터프라이즈도 있으니까 네. 글로벌하게 그런 협력은 우리는 다 되어 있으니 네. 고객 여러분은 현재 가면 분명히 그래 나 유럽 가서 했더니 유럽에 뭐 BT나 오렌지나 저기 뭐 보타폰이나 이런 회사들 네. 다 협력돼 있을 수 있고 거기 진출하는 당연히 또 임모사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고객분들은 이제 원하시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어떤 옵션으로 어떻게 할지만 네. 선택만 하면 일단 거의 다 우리가 이미 협력은 다 해놨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신사를 바꾼다면 엣지 모듈을 바꿔야 되냐? 아니에요. 그냥 그 엣지 모듈 쓰시고 통신사만 바꾸실 수 있어요. 디펜던시가 없는 거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서운하시겠어요. 아니, 저랑 같이 다 협력을 해야 되니까 잘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하고 협력 모델을 가져갈 수 있고 그 저희가 이제 모듈이 총 3가지의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게 SD-WAN. 근데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게이트웨이라든가 이러면서 이제 장비처럼도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네네네. 이게 옵션이 사실은 이제 2가지인데 일단은 엣지 모듈은 양단,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브랜치 오피스에도 네네. 있어야 되고 이제 데이터 센터는 없어도 되긴 해요. 네. 게이트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브랜치 오피스에 들어가는 엣지 모듈은 조그만 저희가 뭐죠 그 무선 공유 같은 거. 공유 같은 데도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무선 공유 같은 요만해요. 굉장히 작은 그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도 구성이 가능하시고 그 저희가 요게 VM 가상 머신으로도 배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C나 아니면 이제 서버 조그만 데다가 가상 머신을 올려가지고 구성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고객의 선택 사항이에요. 어차피 어차피 게이트웨이 들어가는 건 아주 소형이고 네, 조그만요. 하니까 또 VM이 들어가서 도니까 네네. 뭐 안에 브랜치 쪽에 또 서버가 있다. 네, 그럼 거기다 VM을 그냥 올리시기만 해도 바로 된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거는 클라우드나 이제 서비스 사업자 위에 올라가서 그 양쪽에 이제 터미널 그 터널을 터미네이션 네네. 시켜가지고
시켜주는 역할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야 될 회선이면 네네. 트래픽이면 네. 본사 데이터 센터로 안 보내고 바로 인터넷으로 빼주는 이제 그 역할까지 같이 해줘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기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저 이제 컨트롤러인데 네. 얘는 클라우드 사업자 위에 올라와 있는 걸 쓰셔도 되고 멀티 테너시 환경 지원하거든요. 네네네. 아니면 고객이 아니 난 모르겠어 나 우리 프라이빗 에코 죽기는 네네네 설치할래 어쩌고 하면 거기다 두셔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어차피 고객은 두 군데 할 것 같은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네네. 내 데이터 센터에도 놓고 또 혹시 모르니까 AWS에도 하나 얹어놓고 여기만 좋은 일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게 회선 베이스로 저희가 또 과금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클라우드 사업자 위에 이제 올라가 있으면 거기에 로그인하면 그 전 세계 혹은 전국에 배포되는 엣지들을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 상태 모니터링 이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원클릭 한 번에 그 전국에 있는 이제 엣지 모듈들을 배포를 하고 운영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네네. 벌써 어느덧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아, 이게 1시간인가요? 원래는 저희 1시간이 아닌 것처럼 하는데 1시간이 가더라고요. 아, 네. 벌써 5분 50, 아니, 네, 5분밖에 안 5분 먼저 남았네. 시작했는데도.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VM웨어의 네네. 블록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SDN의 접근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게 그 컨트롤 영역과 데이터 플레이를 분리하면서 생기는 장점, 네네. 그 전체 멀티 링크를 하나로 묶어주는 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번의 클릭으로 전체 엣지를 배포할 수 있는 그리고 각 이제 링크마다 패킷들을 쪼개가지고 보낼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퍼포먼스에 대한 QoS 정책을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기존의 기업들 같은 경우 이미 글로벌에다 이 환경을 구축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걸 걷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냥 기존 인프라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또 이쪽 벨로 클라우드 같은 거를 약간 하면서 순차적으로 야, 더 이상 안 사도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현실적으로 아예 안 한 분들은 좋잖아요. 여기 지금 하시는 새로운 네네. 개념으로 가실 수 있는데 이미 우리 다 구축돼 있었어.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계속 요즘 고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대로 네트워크에서 계속 또 올려줘야 되는 이슈 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솔루션을 지금까지 내놨는데 네네. 기존의 레거시 하드웨어를 걷어내는 솔루션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네, 기존의 하드웨어를 다 맥시마이즈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최대한 네, 활용. 가상화를 드라이브를 했었고 서버 가상도 마찬가지고 스토리지 뭐 네트워크 가상도 마찬가지지만 SDN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MPLS망이나 전용망 구축되어 이미 있으실 네네. 거예요. 일단은 그건 그냥 유지하셔도 돼요. 거기다가 그게 근데 어차피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거든요. 대부분 5메가, 10메가 뭐 아무리 비싸도 20메가, 20메가 비싸거든요. 거기다가 네트워크 요구량이 이제 웬에서 더 대폭이 높으니 저렴한 인터넷 회선을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올리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네네. 그리고 이 웬에 대한 성능, 그 다음에 운영 관리 다 자동화시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QoS를 거는데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포트 베이스로 거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로 자동으로 다 정책을 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존 보면 거는 서버들 네. 병렬 처리해서 늘어나면 성능이 늘어났는데 네트워크단은 그렇게 하기 힘들었고 기존에는 멀쩡이를 계속 내야 되니까 근데 있는 것도 진짜 마른 수건 짜듯이 트래픽을 잘 쓴 게 아니다 네. 따져보면 근데 지금 그걸 하나의 네트워크 트래픽으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쪽을 했다. 단일 네, 장비 업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실제 고객사에서는 데모하고 여러 가지 이제 BMT를 보여드리는데 네네. 이게 링크를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 링크를 저희가 이제 묶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렇게 설령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그 전용망만 가지고 앞단에 저희가 SDN을 구축하더라도 효율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에러 정정 효과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면 실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클라우드 취재하다 보면 왜 자꾸 페이스북하고 구글이 막 네트워크 장비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실제는. 네네. 근데 사서 자기네가 검토해 봤더니 거의 30-40%밖에 안 썼다. 트래픽 전체 망에 비해서 보면 네트워크 장비들이 효율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소프트웨어 디파인 형태의 구조, 네트워크이든 아니면 이제 그 스토리지든 이런 식으로 바꿨더니 그 80 내지 90몇 %까지 쓴다 해가지고 누가
야, 진짜 마른 수건 짜듯이 다 쓰는구나. 아, 짜지도 않았는데 망을 다 효율적으로 쓴다 이거잖아요. 잘 안 믿으세요. 그 아, 왜냐면 기존에 구글하고 피스북 그렇게 한다고 기자들한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고정관념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망을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에서 속도가 나온다라는 건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그냥 쓰는 싱글 단일망인데 SDN을 적용한다고 해서 왜 속도가 빨라지지? 굉장히 의문을 가지시거든요. 근데 또 최적화를 하셨구나 또 그 안에. 사실은 이게 결국은 신호가 전송되는 거고 이 신호는 결국 전기 신호거든요. 네네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저희가 보통 이제 지터라고 해서 신호가 찌그러지거나 네네. 아니면 패킷이 유실이 되거나 하면 네. 재전송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뚝 떨어져요. 아, 거기에 대한 보정 기능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SDN 장비 안에, 아, 솔루션 안에. 약간 뭉개진 그것만 우리가 어느 대목인지 알아서 보내요. 그러니까 살려. 어, 신호를 살리고 다시 안 다시 보내줘도 재전송할 돼. 필요가 없이. 아,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아니 똑같이나 했는데 왜 네트워크 업체가 해결 안 했는데 니는 소프트웨어 했던 애들이라는데 빨라지지? 이게 네. 더 빨라지는 거지? 그 기술이 같이 들어가 있고.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 맞는 분들이 그래서 네트워크 출신들이 새로 나온 컨셉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오다 보니까 네. 양쪽을 다 전혀 이해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인프라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엔터프라이즈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네트워크쟁이 분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한 거군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니시라 갖고도 계속 잘했었으니까 NXX 잘 하고 계시는 와중에 아 드디어 글로벌 망 연동하는 이슈 아니면 국내 치사들 그렇죠. 그럼 그냥 국내 업체들도 관심이 많겠네요. 그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를 이제 합병하고 올해 뭐 최근부터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국내 그 대규모의 이제 브랜치를 가지고 계신 혹은 이제 해외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하고 POC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지금 이제 AWS의 다이렉트망을 국내에 이제 세종텔레콤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지금 국내에는 이제 세종텔레콤의 저희 벨로클라우드의 아까 오케스트레이터하고 게이트웨이가 현재 서비스가 레디가 되어 있어요. 아, 만약에 듣는 분들 중에 그 다이렉트로 붙는다는 게 뭐야라고 이렇게 약간 모르시거나 네네. 처음 들어보셨다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이렉트로 붙는다는 게 어떤 거죠? 그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AWS를 쓰겠다. 네. 그러면 뭐 제가 국내 리전도 많이 뭐 쓸 수 있지만 네네. 미국 리전에 있는 어떤 서비스 쓰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로 AWS랑 나는 연결하고 싶어 보안 때문에 혹은 이제 성능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국에는 저희 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랑 직접 연결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연결하면 사실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실 얘기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회사 고객이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관문을 하나 만들어놔요. AWS로 들어오기 위한. 네네. 그럼 이제 그 관문까지만 연결하면 전용망으로 아, 어차피 뭐 얼마 안 들 거잖아요, 거리가. 그럼 비용도 싸고. 그래서 그게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각 그 리전, 컨트리별로 해서 국가별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자들이 있고 국내에 이제 그걸 세종텔레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연결하면 AWS는 전국에 있는 그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 논리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있는데 그냥 인터넷 회선으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AWS 망에 네. 직접 파이프를 네, 어떻게 맞습니다. 전용선 개념처럼 이렇게 네. 연결할 수 있다. 네,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은 그냥 인터넷으로만 접속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네, 기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용선 하듯이 그래서 요즘 그거 연동시켜달라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맞습니다. 네.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안정적으로 일단 네.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스타일로 연결만 AWS 보안. 코리아 쪽에 연결을 하면 근데 세종이 그걸 하고 있고 네, 거기 위에 위에다가 여기 이미 돼 있다. 네, 저희 아. 벨로클라우드 이제 SD-WAN 게이트웨이하고 아까 보셨던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현재 올라와 네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도 이제 전국에 있는 어디에 있든 엣지 모듈 가지고 연결만 하시면 클릭 2번으로 바로 액티베이션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이 시연을 하고 이거 미리하면 원래 오래 걸렸는데 그거 하면은 안 믿겠네요. 아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 뭐지? 워낙 뭐 네트워크 쪽 오른쪽 네네네. 하셨으니까 옛날에 했던 방식하고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 그분들이 끝난 거야? 이럴 수도 있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뭐 일부러 시간 끄는 거 아닙니까? 의아 너 빨리 해주면 이분들이 쉬운 아니 줄 알아. 뭐 이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막 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누가 오면 마우스 하고 있다가 커맨드 명령어 해놓고 개발자 여기서 뭐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보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쭉 아무것도 안 하고 아는 분들은 알지. 저 인간이 이런 이제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 일하는 거 보면 커맨드 명령어 뭔가 네. 일을 하고 있구나. CLI. 그렇죠. 마우스 있으면 딴 뭐라고 할까? 아 이게 영업 비밀인데 이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질문이 네.
시간 다 썼다고. 아니요, 저기 NSX SD-WAN 바이 벨로시티 도입하기 전에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네네. 질문이시네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고려해야 될, 그러니까 사실 제약사항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환경, 뭐가 됐든, 어떤 구성이든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사항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이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거는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지사나 이제 해외 지사망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웬에 대한 속도, 그 다음에 운영 관리, 그 다음에 추가적인 뭐 사스라든지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네네. 그 다음에 VoIP 트래픽 같은 이슈 때문에 웬을 증설해야 되는 이제 어떤 니즈가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고민해보고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솔루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네트워크 엔지니어였어요. 네. 저기 떠. 네. 저쪽으로 올라타야 돼. 일단 생명 연장의 꿈이죠. 네네네. 그렇게 하려면 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어요? 물론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제 네. 국내 저희 이제 파트너 에코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음. 일반 고객 대상으로는 또 제가 또 교육 프로그램 오픈할 거예요. 근데 아.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세밀하게 진짜 네, 커맨드 그럼- 명령 다 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지? 그거를 마우스를 2번 했는데 됐다는 거 할 게 별로 없는. 의외로 보면 네, 근데 백단에서 의외로. 알아서 다 이렇게 네. 해주니까 네. 어. 그래서 오토메이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자동화 기술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벌써 4시 5분이네. 네. 여러분 죄송해요. 원래 이런 건 정말 소셜이. 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한 VCN 진짜 검색해 보세요. 풍계리가 나온다니까요. 네, 검색 최저까지 풍계리. 신경 써야 돼. 네네. 이쪽 팀들은 풍계리가 먼저 나오는데. 손 쓰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 홍보하는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역사적인 걸로 태워줬잖아. 우리가 그런 거야. 이렇게 약간 밑밥 건드리면 되거든요. 그럼 인식 어디에서 이거 꼭 쓰세요. 여러분 VCN 풍계리. 진짜 이거 검색하면 나온다니까. 네, 다음에 세미나 할 때 제가 꼭 네. 쓰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게 VCN이라고 이게 말씀하시고 올해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주년 됐거든요, VM워가. 그럼 나중에 고객분들 중에 이제 만나시면 진짜 애쓰셨다. 덕분에 우리도 혁신하고 있다. 이런 건데 격려의 박수도 보내주시지만 또 이제 앞으로 미래는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또 밀겠다.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이제 아마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이 네트워크 이쪽에 계시면 클라우드에 아마 은퇴하셔도 잊어먹지 않겠지. 그럼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좀 마지막으로 핵심 좀 브리핑. 네, 이 사실 장표 한 슬라이드가 저희 VM웨어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VM웨어가 얘기하는 그 차세대 네트워크의 지금 핵심은 사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중심인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가 향후에는 지금은 과거에는 로컬 데이터 센터에만 있었잖아요. 네. 거기 붙박이었는데 이제는 뭐 지사로도 갈 수 있고 다른 데이터 센터 혹은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 움직일 때마다 그 네트워크에 대한 커넥티비티와 보안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줄지 사실 굉장히 고민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일 네트워킹과 보안 폴리시를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도 시즌 간담회 때 기자들이 갑자기 보안 시장에 뛰어들어나요? 막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트워크 막 얘기를 하는데 설계 쪽인데 물론 보안 상품이 없는 건 안 했습니다. 글로벌하게. 맞습니다. 근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뒤에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붙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에코시스템을 저희가 만든다라는 관점이 훨씬 더 크고요. 네.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NSX 데이터 센터 에디션 가지고 네네.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제 가상화, 모빌리티를 이제 지원하는 거고,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VM들이 데이터 센터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SD-WAN, 벨로 클라우드가 네네. 지속적으로 단일 폴리시와 단일 네트워킹 서비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그게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고 특히 NSX 데이터 센터와 NSX의 SD-WAN, 벨로 클라우드가 두 솔루션이 합쳐져서 네네. 워크로드가 랜 환경에 있든 웬 랜 환경으로 환경에 넘어가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모빌리티를 제공을 해주겠다는 게 저희 이제 가장 큰 비전과 목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요 비전 얘기하시면서 실제는 또 시장 한쪽에서는 되게 컨테이너 기술 이슈가 엄청 크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프라가 다 그쪽으로 바뀌고 있다. 뭐 서버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쪽도 그럼 이 안에 자연스럽게 협력하셔가지고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컨테이너 에코시스템은 사실 데이터 센터 안에도 있을 수 있고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도 있을 네네네.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을 어디다 담느냐의 문제잖아요. 컨테이너 위에 담을 거냐 아니면 OS 위에 담을 거냐라는 문제인데 네. 그 저희가 이제 NSX 데이터 센터 에디션 안에는 이 네트워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엔드 포인트가 기존에 저희가 가상 머신만 네. 바라봤었거든요. 그것도 저희 환경에. 네. 근데 저 NSX 데이터 센터 에디션으로 확장되면서 다른 이제 벤더의 멀티 하이퍼바이저도 저희가 볼 수 있고 특히 베어메탈 네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컨테이너형 어플리케이션도 저희 NSX의 그 엔드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에코시스템 저희가 다 이렇게 담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프라 기술 중에 아마 고객분들도 그 인프라 기술 클라우드가 실제는 인프라 기술의 그 향연 같은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왜냐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중요도를 다시 주목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끊이지 않는 통합, 끊이지 않는 배포, 막 그 CI, CD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막 그 어떻게 이 운영을 되게 매끄럽게 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거냐. 그 네, 자동화돼. 정석구 이사님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냐,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실제 인프라 쪽에 이 수많은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통합 모니터링하고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보안은 그러니까 이제 최근 보안 제품을 안 팔더라도 네. 보안이 염두에 둔 설계는 당연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인프라 담당 분들은 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대가 의외로 엄청 많이 오고 있다. 근데 쓰나미처럼 오는 거야. 그 고객이 보시기에 운영자분들은 너무 많은 기술들이 나를 한꺼번에 덮치니까 10분이 지났다고 빨리 끝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미녀들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여튼 근데 진짜 그런 제가 보면 그 기술의 향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분들은 개발하시는 분들은 물어보면 많이 안 바뀌었는데 얘기하세요. 그분들이 바라볼 때는 사실 바뀐 게 없죠. 그 순간 당황했었거든요, 제가. 네. 예전에 클라우드를 만드는 분들한테 예전 패키지하고 이거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 똑같이 짰는데요? 자바로? 그렇죠. 막 이러니까 이거 클라우드 할 때 아키텍처도 바꾸겠더니 보니까 그 짜는 실무팀 말고 아키텍처 팀이 또 따로 있는 거야.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존 패키지 할 때하고 클라우드를 지금 사스처럼 만들 때 고민해.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줘야 되고 또 이쪽에서는 운영을 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지? 그렇죠. 이런 고민도 우리 있어요. 고객이 사스 우리 ERP를 도입하고 CRM을 도입하셨는데 베트남도 가고 중국도 가고 우리나라 제조업체들하고 같이 글로벌하게 또 중동도 가시고 근데 거기서 직접 구축 안 하고 아까 말씀한 애플리케이션이 바뀌니까 네네. 이제 사스를 썼는데 그런 때는 그럼 어떻게 밑에 구조를 만들어주고 안정적으로 해야 진짜 저 사스를 도입한 효과 되게 빠르고 쉽게 쓸 수 있느냐. 네트워크엔 부활 또 안 줘.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분들은 이제 할 일이 엄청 많아지시네. 공부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따라가세요? 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어떻게 따라가? 영업 비밀이라서 네. 열심히 해야죠. 네, 항상. 계속 공부를 멈추지 않는군요. 네, 저희가 제일 부러운 분들이 한번 공부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렇게 세무사나 법조에 계신 분들은 사실 법이 바뀌진 않잖아요. 저희는 1년만 공부 안 해도 벌써 과거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언제적 얘기 하냐고 그러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세무사나 이제 법, 이런 또 그러면 특정한 또 그러면 안 업무, 직군, 죄송합니다. 그 세법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참 그렇죠. 네. 그분들도 어렵겠네요. 엄청 어려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지금 말씀하신 이 큰 그림,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약간 저도 이제 올해 이쪽에 약간 있다 보니까 한 18년, 19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막 조급하거나 이거 막 어떻게 따라잡지라고 했었는데. 근데 대표님은 워낙 이 분야로 계속 또 하셨고. 그 운이 좋은 것 뿐이에요. 많이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회사들이 갑자기 커진 거야.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회사가 어떻게 큰지를 같이 그냥 이렇게 안 떠났다 보니까 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알았던 거에 이제 하나만 쌓으면 되는데 이 새롭게 들어오는 기자라든가 아마 이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와, 아니 저 서버가 상했는데 갑자기 웬까지 한대요? 막 이런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갑자기 그걸 한꺼번에 다 배우셔야 되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망구조도 좀 알고 그 통신사들하고 어떻게 협력하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 좋게 예전에 건설사 분이었거든요. 아프리카로 갔는데 대우 쪽이셨어요. 네네. 그분이 이 얘기 했었거든요. 이런 고민들. 갔는데 그 고민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갔을 때 자기네가 창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네는 갔는데 아프리카 현장 사무소에 어디 좋은 데 있대. 근데 거기에다 설치했는데 나간 분이 그 현장에서 또 멀리 나가다 진짜
막 공사하는데. 네네. 진짜 현장 예, 근데 그분들은 유럽에 있는 친구들은 좀 안정적으로 거기 뭔가 들고 다니면서. 예, 디바이스 뭔가로 뭐 업무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근데 우리가 가봤는데 우리 밑에 해줬는데 우리는 자꾸 오라고 하는 거야.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면 그렇게 중요한 업무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본사에다 대답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안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때는 열악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모빌리티를 지원하기는. 예, 근데 그런 상황을 알았으니까 이게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거가 이제 물리적인 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됐고 클라우드랑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 이제 이해를 한 거고. 그래서 따라간 거 뿐이에요. 어쨌든 뭐 네, 운이 그분들도 출장이 많이 주실 거예요. 네, 안 SDN 좋은 적용하는 순간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1시간 20분이나 했네요. 시간 많이 지났네요. 네. 새로운 VCN을 얘기한 그리고 이제 SD-WAN 그리고 아마 조만간 SD-WAN 얘기하시다 보면 그 근무 환경이 글로벌하게 바뀌고 있어서 이게 아마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중국 지사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중동 같은 데 가는 분들은 아마 국내에 있다가 나가시면서 이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더.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말씀하신 리테일 업무를 많이 보시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접고 했다 보면 점포에다가 그럼 네트워크 설치했다 뺐다 이런 일수도 많아서 아마 리테일 관련된 업종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저거 갖고 유연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나의 그 모범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이쪽 저쪽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원래 10몇 명인가 20명 정도가 아까 들어왔다 나가셨나요? 다들 듣기만 하시고 질문 안 하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질문들이 안녕하세요 분들은 많았는데 질문들 많이 안 쓰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들이 소셜에 다 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그리고 드라이브 사이트에도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와서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간단한 소감을 하면서 네. 저기사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네. 네. 저만 찾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불러주세요. 네. 녹화된 영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더위에 초복에 이제 더위 먹지 마시고요. 네, 이제 건강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그다음에 새로운 인프라 만드실 때 좋은 파트너로 VM웨어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o the first thing that VeloCloud is doing is actually we are disproving what Rolling Stone said in the 70s. And of course you would know what that is because Rolling Stone said, "Get off my cloud." And what VeloCloud is doing is we're inviting everybody to get on our cloud. So we are a completely 100% cloud delivered architecture. What that means is while we are software defined, which is taking functionality out of the hardware and moving it into the software, we're doing that with a cloud-based system. So we have functionality that we're moving into the cloud and we run that as a service, but we also provide it to our service provider partners so that they can run it as a service. So we've done a couple of very interesting things. One of the things that we're not doing is we're not building just the next generation device to put in these branch offices. We're saying that the functionality that exists in these branch offices, we can take that functionality, we can move it into the cloud, and we can run that functionality as a service. So that's what VeloCloud SD-WAN is all about. Enterprise wide area networks have not changed in the last 25 to 30 years. The current architecture doesn't work, and it doesn't work from three standpoints. The first is that the current architecture, from an ROI perspective, the amount of money that you spend on the network, it's not consistent with these new applications coming in and wanting to be served from cloud locations. The second is that customers really want these edge deployments or the branch office deployments to be done really quickly and in a manner where these high media applications would be supported. And the third is that the current architecture doesn't really support everything from a performance standpoint. We just ask at a business level, what is your policy and which are your important applications? And using that, we perform all of the magic underneath, the complicated steering and QoS and security and segmentation on the basis of that
high-level language that the enterprises tell us. So that is one way that we completely simplify how wide area networking is done. The other way is that we have a zero-touch and automated deployment process for installation, for configuration, for operations, and for maintenance. Because we don't expect that there will be IT sitting at all these remote locations. Certainly not today, and definitely not as things move on and the number of deployment endpoints increases because of mobility and because of IoT. So this is how we are simplifying enterprise wide area networking. Being completely cloud delivered, the ability to support real-time applications on best effort networks, and being fully multi-tenant for service providers are the three ways that VeloCloud is quite different from other SD-WAN players. Really what we're doing out here is saying that there's an entire architectural shift that is happening. And this architectural shift is bringing the cloud into networking technologies. So cloud is the network means that we're taking both cloud-based technologies and the actual cloud that has been constructed out there, both the public as well as the private cloud, to move functions that otherwise would have been locked up in hardware appliances. We move those functions into the cloud and run that as a service. So when that really happens, the cloud literally is your network. When we look pragmatically at what we expect enterprises and our service provider customers to do, my expectation is that moving functions into the cloud and running them as a service is going to be an enduring architecture that's going to exist for a while. So one area that VeloCloud as well as Cloud as the Network could bring is just seamlessly look at all types of connectivity and just look at it as being one connection that you get to the cloud. Why should you, the consumer, have to worry about, is my internet IP address properly assigned or not? What's going on with DHCP, or is my Wi-Fi on, or is my LTE on? All you want to do is get connectivity to your applications. You want to talk to your friends, you want to watch a movie, you want to maybe converse with your CRM. And you should all be able to do that with a network that gives you the security, ubiquity, and reliability using the cloud as the underlying architecture. So that's really what we expect to happen, and we're already seeing that happening today.